성우의 꿈을 간직하고 계시는 지망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우 임진행입니다. 이번 시간 KBS 제50기 전속성우 여자 1차 시험 문제를 저랑 같이 살펴보면서 간략하게 공감과 소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가 너무 재밌고 신나는 대본이 나왔습니다. 마음껏 여러분들의 흥을 발산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이 화자의 성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장님과 대화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전혀 부장님한테 기죽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밝고 경쾌하고 명랑한, 때로는 왈가닥 같은 면도 있으면서 내숭 없고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속을 털어내는 전형적인 신세대와 같은 밝고 명랑한 캐릭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쭉 보시면 부장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요는 이거 같아요. 결국은 부장님을 구워 삶아야 됩니다. 부장님을 완전히 본인 손아귀에서 조종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어떤 좀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거죠. 결국은 이런 신세대의 정말 당돌하고 이런 말을 들은 부장님은 어떨까요? 불쾌할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야, 진짜 요즘 애들 못 말리겠다.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면서 헛웃음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이 부장님을 잘 구워 삶아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천방지축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리타 길들이기의 리타처럼 얼루 튈지 모르는 그런 생동감 있는, 그러면서도 삶의 꿈을 잃지 않은 건강한 캐릭터를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이런 부장과 세대 간의 공감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어쨌든 재미있는 캐릭터니까 마음껏 몸을 푸신 다음에 이 부장님을 구워 삶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죠. 자, 처음에 뭐라고 지금 부장님이 일장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야, 너 정말 직장 생활이 장난 아니다. 우리 나 때는 말이야. 어떻게 계속 부장님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끙끙대면서 자, 참 하면서 뭔가 이 아저씨 왜 이렇게 말이 많어? 이러면서도 이제 본인 말을 끄집어내야 되겠죠. 처음에 그 끙끙대는 호흡. 이제 저도 좀 말해도 될까요? 살짝 한번 예의를 갖추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시죠. 부장님의 일방적인 얘기가 그래도 계속됩니다. 아니야. 직장생활 쉽지 않아. 너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면서 계속 말할 틈이 없자 결국은 이 정말 부장님! 하면서 터져주셔야 돼요. 마치 왈가닥 같은 느낌으로. 그러면 부장님이 깜짝 놀라겠죠. 야, 너 뭐야? 너 기차 같은 거 삶아먹었나? 얘가 왜 이래? 하면은 조금은 이제 아니 부장님이 제 말은 안 들어주시니까 그렇죠. 어제도 그렇지만 오늘도 똑같으시잖아요. 하면서 약간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듯한 느낌을 약간의 좀 더 애교 떨면서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내 말만 했구나. 그래. 미안해. 그래. 너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나왔죠? 그럼 이제부터 본인이 화술로 이 부장님을 장악하셔야 됩니다. 감사해요. 근데 저 속상해서 운 것도 있지만 너무 기뻐서 운 거예요. 좋아서. 방금 전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아빠가 깨어나셨다고.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크게 났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빠 이제 회복하실 일만 남았대요. 그게 너무 기뻐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뭔가 흥분되고 건강하고, 아빠가 사고가 났지만 그래도 아빠가 깨어나신 거에 대해서 정말 기뻐하는 건강함과 꿋꿋함을 보여주셔야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부터 신나서 제잘 조잘 느낌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마치 진짜 친구들이랑 수다 떠는 듯한 조금의
좀 리드미컬한 그런 대사빨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제가요, 우리 아빠 누워 계신 동안 고생이 진짜 많았거든요. 병원비 보태드린다고 줄일 수 있는 돈은 다 줄이는데도, 아휴, 월급이 워낙 쥐꼬리 같으니까 탕비실 과자랑 컵라면으로 아침 때우고, 점심 때우고, 아휴, 지방 사람한테 서울살이 완전 계집살인 거 아시죠? 뭔가 엄살도 좀 떨면서 제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어요 하면서 뭔가 푸념하는 듯이 폭포수처럼 대사가 나와야 됩니다. 월세는 또 왜 그렇게 비싸요? 학자금 대출 상환에 생활비에 돈 나갈 구멍은 너무너무 많고 제가 정말 완전히 엄살이라든가 지금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빡빡하다라는 걸 경쾌하게 제잘제잘 조잘조잘 엄살 수다 이런 느낌을 잘 살려주셔야죠. 마치 무슨 카페에서 친구들이랑 수다 떨듯이. 그런 다음에 심호흡 합성 한번 부장님 한번 눈치 한번 보고 자 이제 본론입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내가 정말 힘들게 살고 이렇고 저렇고 어쩌고 저쩌고 뭔가 제잘제잘했죠. 근데 저 부장님이랑 터놓고 얘기하는 김에 소신 발언 하나 해도 돼요? 하면서 살짝 눈치 보면서 한번 건드려 줘 보세요. 그러면 뭐? 소신 발언? 그래 뭔데? 한번 해봐. 말하시면 또 발끈하실 텐데. 약간의 좀 뜸 좀 들이시면서 그래요 그러면 허락받은 거에 대해서 하면서 본론입니다. 커피 내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안 얻어먹고 안 살래요. 그리고 또 회식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점심에 하는 게 어떨까요? 점심에 하는 게 좋겠어요. 부장한테는 그야말로 어이가 없고 당돌하기 짝이 없는 그거겠죠. 야 정말 얘네랑 세대 차이 많이 난다. 넌 어떻게 회식을 점심에 하자고 기가 차고 어이없죠? 하지만 그렇게 내숭 없이 이렇게 살짝 본인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부장님은 헛웃음밖에 안 나올 겁니다. 아휴, 요즘 애들 정말 못 말리겠다. 그래라 하면서 허락을 하겠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요 우리 부장님 진짜 최고 하면서 확실하게 여기에서는 띄워 주셔야 됩니다. 참 간략하게 한번 읽어봤는데요. 이 약간의 꼰대스럽고 세대차가 나는 부장님을 완전히 장악하셔야 되고 구워 삶으셔야 되고 그러려면 부장이 정말 거부할 수 없는 헛웃음 나오게끔 부장님한테 애교도 떨면서 뭔가 자기 자신의 그런 신세 타령 이런 거 할 때는 정말 좀 엄살도 심하게 떨면서 그러면서 또 꿋꿋하게 잘 해나가기를 하는 밝고 명랑하고 건강한 MZ세대, 신세대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 리타 길들이기의 리타처럼 얼로 튈 수 없는 천방지축이지만 상당히 귀엽고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이 부장님이 들어줘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꼭 그런 느낌으로 한번 재밌게 표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음을 가라앉히셔야 돼요. 10초 간격을 두고 이제는 내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앞에 연기는 완전히 잊어버리시고 다른 분위기입니다. 장례식장을 배경으로 정말 나와 가장 인생에 가까웠던 태수의 죽음을 보면서 어떤 삶의 여러 가지 파편 같은 흔적을 되새겨 보려는 어떤 1인칭 화자의 그런 세밀한 심리가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1인칭 내레이션이기 때문에 조금은 잔잔하고 담백한 나레이션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하지만 태수 씨 또한 견뎌야 했던 것들이 너무도 많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두 딸을 길러내기 위해 어울리지도 않는 양복을 입고 꾸역꾸역 출퇴근을 반복했다.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가 쌓이고 술을 먹고 게임을 했다. 그렇게 배가 부르고 불러 복수가 찬 줄도 몰랐다. 병은 소리도 없이 발빠르게 태수의 몸을 잠식했고 나는 잠식해가는 그 병이 어떤 병인지도 모르고 옆에서 태수 씨가 하는 휴대폰 게임이나 구경하고 불뚝 나온 배를 퉁퉁 치며 놀려댔다. 그러면서도 태수 씨는 자꾸 책임질 것들을 만들어 나갔다. 특히 유자에게는 더 각별했다. 자, 태수의 삶을 한번 되짚어 보는 겁니다. 태수는 이 1인칭 화자와 굉장히 가장 가까운 소중한 관계겠죠. 그렇지만 연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부부라고 해도 무방할 겁니다. 하여튼 태수라는 인물은 어떻게 보면 가장이라든가 남자의 역할을 하다가 직장 생활에서 계속 쌓이고 쌓이는 스트레스, 그리고 과음, 그리고 과다한 지방, 이런 느낌으로 배에 복수가 차서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그냥 이 살 좀 봐, 살 좀 봐, 운동 좀 해, 이렇게 쉽게 간과했었던 1인칭 화자로서의 약간의 안타까움과 담담함을 되짚어보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제 중간 부분부터 이 장례식장을 배경으로 뭔가 이상한 일이 조금 벌어집니다. 오후가 되자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나는 몽롱한 정신으로 조문객을 맞이했고 수첩을 펼친 뒤 SNS나 사진 등을 통해 알아둔 얼굴을 매치시켜 태수 씨의 말을 전해줬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울었고 어떤 사람은 웃었다. 또 어떤 사람은 덜어 화를 내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영문을 모른 채 내가 들고 있는 수첩을 빼앗으려 들었지만 나는 결코 내어주지 않았다. 자, 이게 장례식장을 배경으로 태수의 죽음을 조문온 사람들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어떻게 보면 조문장의 스산한 것을 배경으로. 근데 여기 조금 내용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좀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조문객들을 그냥 동일하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상주로서 받아들이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태수 씨의 삶의 흔적을 SNS나 사진 등을 통해 알아둔 얼굴을 매치시켜서 그 사람들한테 태수 씨가 남겼던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태수 씨를 보내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죠. 그냥 사망했기 때문에 애도를 표한다, 이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태수 씨는 생전에 당신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당신은 태수한테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라는, 어떻게 보면 정말 망자에 대한 회상이라든가 추모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한 끗발 빗나가면 굉장히 불쾌해질 수도 있는 그런 기억의 파편과 태수의 어떤 인간관계의 흔적을 더듬어보는 세밀한 감정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태수 씨의 죽음에 관해 우스갯소리를 하고 이것저것 계획하며 삶을 영위해 나갔다. 그것은 죽음을 도모하며 삶을 버티는 행위였다. 남편이 죽은 후에 남편의 삶과 남편의 파편화된 인간관계, 이런 거를 회상하고 되짚어보면서, 그리고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버텨나간다라는 1인칭 화자로서 굉장히 전형적인 담담하면서도 잔잔한 나레이션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1번 연기에서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느낌을 해주셔야 되고, 좀 심리적인, 남편을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스산한 고적한 속에서의 어떻게 보면 삶의 여러 가지 흔적을 되짚어보는 회상의 느낌을 좀 보여주시면은 굉장히 훌륭한 나레이션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미 처리도 조금은 담담하게, 딱딱하게 끊어 읽지 말고 완전히 속마음을 내뱉는 담담한 1인칭 주인공 화자로서 표현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성분들, 자, 연기와 내레이션, 다른 분위기의 글이 나왔습니다. 연기는 신나게 즐기시면서 부장님을 장악하시고 완전히 구워 삶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씁쓸한 소중한 사람의 죽음 뒤에 남은 삶의 단상 같은 걸 되짚어보는 잔잔한 나레이션으로 표현해 주신다면 멋진 여러분들만의 작품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완성이 아닙니다. 계속 저도 보면 볼수록 새로운 느낌이 계속 떠오를 거예요. 저 이런 그 영상을 한번 보셨다고 해요. 이거대로 하지 마시고 계속 여러분들만의 느낌과 상상을 동원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십시오. 고맙습니다.